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7월 13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준석 리스크. 마침내 이 이준석 리스크가 계속 여러 가지 말로만 나돌았는데 실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외 주자들에게 이준석 리스크가 생겨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데 주저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저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당내에 있는 주자들 중에서도 이준석을 비토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경선 관리자로서 대선 후보, 대표 선수를 뽑는 범야권의 대표 선수를 뽑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장외 주자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죠.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자강론, 국민의힘 안에 대선 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강론, 또 경선 절차 정시 출발론, 여기다 최근에는 경선을 14명 다 모아서 장외에서도 다 들어오면 14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그래서 본경선 이렇게 가는데 윤석열, 최재형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떤 대세론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외 주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이준석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린 대로 별도의 빅리그를 형성해서 장외에서 빅리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자, 실제로 윤석열, 안철수, 또 김동연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는 복당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어떤 언론 창구를 맡긴 김용우 전 의원이 조만간 입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윤석열이 입당을 주저하는 사이에 선제적으로 입당할 가능성 이런 것도 거론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최재형 전 원장도 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를 해서 자강론의 대상이 되던 장외에 또 리그에 뛰어들던 이것 모두 이준석의 리스크에서 완전히 또 부담에서 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장외 주자를 보면은 이 김종인과의 상당히 좀 어떤 관계가 껄끄럽죠. 그런데 이준석은 이 대권에 야심이 있는 자들, 김종인에게 매달려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멘토죠. 김종인에게 매달려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또 개표 방송을 할 때 대선이 끝나고 투표를 하고 개표 방송을 할 때 후보 옆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후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선대위원장 아마 김종인은 총괄 이런 것도 안 하면 안 하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미리 딱 모셔놓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달려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계속 김종인 별의 순간 이야기하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외면을 했죠. 그 다음부터 또 김종인이 윤석열을 막 비판을 하고 지지율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 폄훼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마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딱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어렵죠. 실제로 지금 아마 외곽에서 뛰다가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더 그렇죠. 김종인이 옛날 안철수의 멘토였는데 그 이후에 틀어져서 틈만 나면 안철수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안철수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마치 내정을 하는 것처럼 이준석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같이 가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안철수는 이준석과도 과거의 선거에서 서로 맞붙기도 하고 이준석이 사석에서 안철수를 막 욕을 해서 징계도 받고 그런 악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가 장외 주자들에게 많은데, 자, 자강론 대상, 그러면 당내 주자는 어떠냐? 지금 당내 주자 한 10명 됩니다. 자강론의 대상. 자, 홍준표, 하태경, 김태호, 윤희숙, 또 오늘 출마 선언하는 박진,
유성민, 원희룡,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 쭉 있는데 이 내부 자강론 대상자들 중에서도 이준석 리스크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이 좀 이준석을 비토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상당수, 대권 주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준석이 돌발적으로 던진 여성가족부 폐쇄, 또 통일부 폐지 뭐 이런 데 대해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서 오늘 중국 언론에서 이준석을 또 폄훼를 하는, 그냥 뭐 TV 토론자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는 이런 또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국을 잔인하게 뭐 홍콩 사태를 진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중국을 자극을 했죠. 어쨌든 뭐 중국이 문재인 정권이 친중국 정책을 쓰기는 하지만 외교적으로 미숙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데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제 터졌죠. 어제 이준석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전역을 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를 했는데, 자, 부랴부랴 한밤중에 뒤치다거리를 막 했죠. 당의 중진들이. 그런데 이준석이 오늘 날 새자마자 계속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의가 아닌 가이드라인이었다. 이렇게 둘러대기를 합니다. 본인이 합의라고 뭐 7개 한 것으로 막 발표를 해놓고는 그거 합의한 게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야. 가이드라인을 당대표가 줬으면 서로 양쪽에 같이 줬으면 그게 합의죠. 이런 식으로 또 특유의 이 말장난 비슷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거기다 또 책임 전가까지 했습니다. 대변인단 그리고 언론에 책임 전가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이준석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본인과 송영길이 둘이 어제 뭐 3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죠.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런데 둘이 모였습니다. 첫날 그렇게 조치한 첫날 둘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둘만 모입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옆방에 대변인들이 있고 기자들 쫙 있고 4단계 첫날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이 저희가 얘기한 내용, 송영길과 둘이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옆방에서 식사하던 대변인들에게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달했다. 7개 이렇게 합의했다고 전달했다. 그런데 대변인들이 기자들과 본인들이 이제 밥 계속 먹고 있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대변인들이 했는데 양쪽 당 대변인들이 송영길과 자기가 이준석 본인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고민들이 본인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민이 대변인들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 중진들 일제히 실망을 했죠. 조혜진 같은 경우는 황당하다. 대표가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면은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태흠 같은 경우는 원외에 있는 당 대표 뭐 재난지원금 이것은 원 내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월권 행위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중진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은 본인이 이준석이 경선 관리를 하는 그 대상인 당내 대권 주자들의 반발입니다. 경제통 윤희숙 의원이 가장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철학까지 마음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는 어젯밤에 했죠. 그런데 오늘도 계속합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다음 세대 등골을 빼먹으며 불필요한 빚을 내지 말자고 다짐해 온 정당이다. 왜 당 대표가 그것을 무시하고 당론도 그 당론 소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런 합의를 함부로 하느냐. 이준석이 당내 토론도 없이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속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를 했다. 아주 신랄하게 대권 주자 윤희숙이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하는 이준석을 비토를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비토하면 끝까지 가기 어렵죠. 이준석에 대한 신뢰는 벌써 윤희숙 차원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뭐 젊은 바람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의 우호적이었던 원희룡 대권 주자 제주지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망스럽다.
지금쯤 아마 송영길이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 송영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좀 뒷받침해라.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다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걸 또 딴 말을 하느냐.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또 뒤에서 이 일종의 웃는, 그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원희룡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철학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리고 자, 홍준표, 독서를 날리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홍준표도 대권주자인데, 홍준표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복당을 신속하게 시켜준 때문이죠. 그래서 이준석에게 공격을 잘 하지 않는데, 자, 처음에 당권 경쟁할 때 이준석 바람이 불었을 때 홍준표는 상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이준석 저거 바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당대표가 되고 본인을 복당시키고 하니 이준석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그런 홍준표도 이준석의 어제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을 합니다. 실망스럽다. 전 국민에게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다시 비판으로 돌아섰죠. 다만 복당파 하태경, 이준석과 같이 유승민과 같이 이 탄핵 국면에서 나가서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복당한 하태경은 여전히 이준석의 자각론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합의한 것을 일부에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준석에게 또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침소봉대에서 당대표 공격하는 것은 자해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대권 주자의 반응이 궁금하죠. 누구냐? 이준석의 멘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런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는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이 복지 포퓰리즘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래 원조 친박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선 계기도 이 증세 없는 복지는 흑우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을 비판을 해서 갈랐었죠. 그 정도로 복지 포퓰리즘에는 반대 입장인데 이 본인의 위원회관에서 이 인턴을 지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들썩 황당하게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그동안 여가부 폐지 그러면 이준석이 따라서 여가부 폐지 또 이렇게 하고 경제대통령 하니까 이준석이 경제대통령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런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이준석의 돌발 합의에 대해서 유승민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송영길 민주당은 웃고 있고,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준석이 장애 주자들 끌어오는데도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고, 장애 주자들이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자강론 하면서 당내 주자들을 또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선 관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면서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오히려 대권 주자들에게 부담을 줘버리는, 대권 주자들을 어떤 활동하게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대권 주자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그러니 대권 주자들이 한 명, 두 명씩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여가부 폐지,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거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 내에서 할 일이죠. 원내대표가 할 일입니다. 자, 이것을 올건을 하고 오버를 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은 원래 임무, 원래 미션인 경선 관리 또는 이 범야권의 큰 울타리를 만드는 이런 역할도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이준석 대표 체제가 정말 11월 쯤에 이 범야권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이준석 대표 체제가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회의론까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렸습니다.